네.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 살이 많이 찐 것을 비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서구화된 음식을 계속 많이 섭취하고 이 생활이 바뀌면서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는 이 병 중에 하나가 비만이거든요. 1970년 이전에는 거의 비만에 걸리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거의 이제 그 100명당 한 아이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1970년 이전에. 그러다가 1970년대가 지나면서 기름 많이 쓰고 단백질, 지방질 많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졌을까요? 네, 비만증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비만이라는 정의는 일반 체중에서 20%? 네, 20%가 증가된 체중을 비만이라고요. 10% 정도 지나가면 과체중이라고 하죠. 이 비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는 1996년 5월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WHO가 뭔지 아시죠? 세계 보건기구죠. 여기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비만은 질병이다. 자, 이전에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만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배 좀 나오고 살 좀 찌면은 보기 좋고 건강으로 착각을 했었죠. 네. 건강으로. 근데 영양에 대한 불균형이 오면서 극과 극으로 갈라졌어요. 완전히 마르든지 아니면 완전히 찌든지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비만에 걸리는 확률에 있는 사람들, 비만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얻는 질병이 성인병, 생활습관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마르고 왜소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 뭘까요? 예? 결핵 등 감염성 질환, 전염병들. 전염병.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많은 나라를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전염병 많고, 그렇죠?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렇게, 동남아 이런 지역 보면 감염성 질환이 참 많죠. 반대로, 이 살이 찌고 비만의 나라들, 미국, 캐나다, 또 유럽, 우리 한국 이런 나라들은 뭐가 많아요, 또? 성인병이 많아요. 대사질환병, 이런 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를 하고 가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해답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비만은 뭐라고요? 비만은 질병이다. WHO에서 말하는 것처럼 치료를 받아야 될 질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질병들이 사실 이 비만과 함께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 당뇨 같은 경우 2분의 1이 거의 비만에서 옵니다. 엄청나죠? 특히 이제 인슐린을 맞지 않는 당뇨, 이런 수많은 당뇨들. 그리고 당뇨뿐만이 아니래요. 심질환들, 심혈관 질환, 고혈압, 이렇게 심장 질환도 거의 많은 경우에 비만에서 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암도 그렇고. 그리고 암 환자의 입장에 있어서 암 환자가 비만을 갖게 되면 사망률이 200까지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만은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비만이 이제 생기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혹시 밥만 이렇게 많이 먹어도 어떤 증상이 있어요? 막 그냥 몸에 나른하고 노곤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좀 개운하지 않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만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 아시겠죠? 첫 번째, 우리 보통 이 집을 지으면 1층과 2층을 이렇게 집을 지으면 1층은 약한 그 판넬이나 이런 걸 짓고 2층은 시멘트로 막 지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무너지겠죠. 받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1층을 우리의 뼈라고 보면 1번 이 비만증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그 뼈들이 약해집니다. 허리, 관절. 그러니까 무리를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살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뼈는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돼요? 더 커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을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초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골다공증,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혹은 허리 디스크 같은 거 이런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망가집니다. 대부분의 관절뼈, 관절염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연세가 많고 살이 찐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뼈가 지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관절염에 걸리고 막 쓰러지고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시리고 막 굉장히 그런 거, 허리 아프고. 네, 그 이유가 그래서 이 살만 빼줘도 이런 통증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 비만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오냐면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그 균형이 안 맞으니까 허리에 관절에 문제가 오고 또 뭐가 올까요? 혈압이 오르겠죠. 우리 이렇게 살이 찌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침착을 하면서 혈압이 굉장히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보면 이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은 완전히 마른 사람보다는 살이 찐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지방간이라고 하죠. 예, 비만이 있는 분들은 거의 지방간에 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증상들을 보면 우선 뭐 이렇게 살이 찌면서 심장 용모가 이제 변하기도 하지만 이 심장에 부담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체중 1kg당 혈관 1kg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좁아진 혈관에 혈액이 다닐 때 혈압이 아까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몸속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혈압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반드시 심장은 문제가 생기고 그 심장에 빈맥이나 이제 부정맥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길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담석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뭐 제가 여기 한두 가지를 뭐 몇 가지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시간상 뭐 이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지 적게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일반 암 환자들이나 수많은 아픈 분들이 흔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병에 걸리면 잘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먹는다라는 표현을 어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지방질 이런 거에 딱 제한을 시켜서 두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단백질도 저번에 뭐가 된다 그랬죠? 단백질도 독소가 되고 지방도 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섭취한 지방의 양이 우리 세포에서 흡수를 못하고 남는 모든 것이 독소가 됩니다. 그것을 간에서 해결하거든요. 간에서 그것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거 피부에다가 다 축적을 해놓는 게 바로 이제 살이 되는데 이 비만의 원인을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한 크게 5가지, 4-5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만이 무엇이다? 뭐 가장 많이 아는 거. 비만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과식. 네, 맞습니다. 과식이죠.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것을 칼로리가 다 흡수되거나 소비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먹어도 마르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보세요. 사과 10개, 통닭 몇 마리씩 먹어도 마르는 사람이 있어요. 햄버거 한 끼 먹을 때.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찐 분들이 억울해하세요. 나는 절제 하는데. 그렇죠. 억울하시죠. 억울하시죠. 아마 여기 오신 분이 다 억울해하시더라고. 거의. 나는 뭐 거의 잘 먹지 않는데 살이 찐다고. 네, 그래서 봤어요. 음료수나 물, 꿀물만 마셔도 살이 찌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무엇의 문제라고요? 유전자. 네, 우리 몸에 최근에 무엇이 발견됐냐면 어떤 레틴이라는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날씬하게 만들어지는 유전자인데, 유전자에 문제가 오게 되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몸이 망가져가지고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런 유전자의 그 변화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시간이 지나면 유전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이런 분들, 어렸을 때는 빼빼 말랐는데 갑자기 살이 찐다든지, 보약을 잘못 먹고 갑자기 살이 쪘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자, 세 번째,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하고, 나 추가로 설명드릴 것이지만, 그 다음에 운동.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활동이 굉장히 적어졌죠. 활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몸에 그 대사 기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전자라고 포함해도 되지만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세포 속에 굉장히 많은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 뭐 소포체, 거기에 염색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 세포에서 만약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이거는 꼭 비만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부족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개수가 다 틀립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섭취한 영양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어요. 에너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이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그 영양 상태가 내 몸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세포에서 태울 수 없다면, 태우는 기능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 과해지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분을 많이 먹으면 그것이 흡수가 다 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 밸런스와 균형을 잃어버리면 살이 되는 거예요. 당분이. 그래서 당분이 과도한 지방이 될 수 있다. 들어보셨어요? 당분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단 거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태워서 열량으로 만들어내요. 그렇죠? 2000칼로리를 먹었는데 1500칼로리밖에 몸에 나오지 않아요.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겠죠. 내가 3000칼로리를 먹었으면 3000칼로리의 열량이 몸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라고요. 그렇죠? 에너지인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것이 어딘가에 축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안 나올까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진대사 자체가 신진대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대사 활동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활동을 해도 그것이 다 분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양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슨 양이 돼요? 과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과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먹어도. 우리 몸 구조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요즘 뭐 스트레스의 시대다 그러죠? 스트레스 시대. 이 스트레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체중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시킵니다. 물론 반대로 마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살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증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진대사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게 돼요. 균형이 깨지고 또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정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른 분들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죠.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설사하거나 빠지죠.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 보통 위의 감각 수용기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뇌에 전달을 해요. 먹은 음식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전달을 해가지고 공복감을 이제 포만감으로 바꾸면서 공복시간 포만감 바꾸면서 이제 음식을 덜 들어도 된다, 그만 들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 손에서 숟가락이 낮아지겠죠. 근데 그 포만감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심지어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음식을 드셔본 적이 있죠?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위장이 고장난 거예요. 위에 감각 수용기가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금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금식,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 일주일하고 막 이렇게 8일하고 과일식하고 하는 분들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그 살이 이렇게 찐 분들은 빨리 살을 빼고 싶으니까 일주일하고 일주일 보식하고 뭐 또 일주일하고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고를 해요. 더 살이 찔 수 있다고. 그렇죠? 우리 몸이 이제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는 그게 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금식을 할 때를 대비해서 칼로리 소비를 자체해서 적게 해버리는 거죠. 실험을 했어요. 3일 금식, 5일 일주일 밥 먹고 또 금식하고 먹고 이것을 계속 했더니 더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원리가 바로 다이어트하는 요요 현상들이에요. 근데 시온의 동산에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살을 빼려는 거 이거 절대 무모한 짓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살을 빼거나 금식을 통해서 체중을 줄인다? 금식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정화시키고 위장을 세팅하고 소화기관을 다시 만드는 게 금식이지 금식을 해서 막 살이 빠진다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게 되면 지방이 먼저 안 빠져요. 탄수화물, 단백질이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먼저 빠지거든요. 이건 어떤 순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먹으면 무엇이 먼저 이렇게 흡수가 되죠? 가장 먼저 흡수가 되는 거 첫 번째 탄수화물, 두 번째 단백질, 세 번째 지방질이죠. 그런데 반대로 빠지는 거는 금식을 하면 탄수화물이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 어지럽고 힘들고 배고프고 한 게 당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지는 게 근육이에요. 지방질이 제일 늦게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 살을 뺀다라는 것은 살은 거의 지방이거든요. 지방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지방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 지방 빠진 게 아니었고 뭐가 빠진 거였다고요? 단백질이 근육이 빠진 거예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근육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금식들은 지방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단식원, 잘못된 다이어트들은 사람의 몸을 더 망가뜨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조직을 그리고 영양 상태를 완전히 손상시키면서 그 사람이 더 나중에 살은 뭐 10kg, 20kg 빠졌어요. 그게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네 근육이 빠졌다가 또 찌는 겁니다. 지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찌거든요. 뭐 약을 사용하거나 어떤 뭐를 또 뭐 요법을 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무지방을 먹는다?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지방 꼭 드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지방은 꼭 드셔줘야만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지방 형태를 바꿔야 되겠죠. 동물성 지방에서 식물성 지방으로 네, 고기나 생선 이런 것을 우유, 계란 대신해서 견과, 아마씨, 현미, 콩 뭐 이런 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살이 빠지는 그 그래프를 보면 한 번에 쭉 빠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빠졌다가 유지하고 빠졌다 유지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자기 인체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대사 활동을 하면서 빠진 살이 진짜고요. 내가 억지로 굶어서 빠진 살은 우리 몸의 모든 그 pH라든지 여러분들의 산소 농도라든지 호르몬 대사라든지 다 망가뜨려요. 특히 효소가 분비시키는 그런 효소라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몸이 꼴지어져 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 섭취를 주의하셔야겠죠. 당분 섭취. 이거는 암 환자든. 그래서 원리는 다 같아요. 당뇨 환자, 비만, 암, 고혈압, 백혈병 모든 질병을 관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렇죠? 암 환자에게 무서운 것은 비만 환자에게 무서운 것이고 비만 환자에게 무서운 것은 당뇨 환자에게도 무서운 거예요. 특히 과당들은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과당은 암 환자에게 과당은 어떻게 되죠? 당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당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 탄수화물 자체가
암의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비만이나 당뇨에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당분이 미네랄이 없는 당분이 있어서 심합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포함된 당분은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미네랄이 빠진 당분은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설탕을 먹더라도 마스코바드나 뭐 그 사탕수수 직접 먹는 그런 것들, 그다음 꿀을 먹더라도 뭐 숙성된 꿀, 그리고 곡식을 먹더라도 흰쌀이 아니고 복합탄수화물인 현미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을 먹더라도. 그리고 특히 시럽이라든지 뭐 메이플 시럽이라든지 이런 당분 과당들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생과일 주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생과일 주스 드실 때 시럽 빼달라고 해보셨어요? 우리 가끔 이제 시럽을 빼달라고 하면요, 맹맛이에요, 사실은. 네, 맛이 별로 없습니다. 시럽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물에다가 그 동일한 양의 당분을 타서 먹으면 토해요. 구토 증상이 납니다. 너무 달아가지고.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과일 주스나 음료수에 들어가는 동일한 양만큼 그 맹물에다 넣어서 먹게 되면 구토 증상이 나요. 그리고 다쳐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스나 또 음료수에 먹게 되면 이 합성 착상료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섞이게 되면서 들어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그 당분들은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라든지 뭐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심지어 생과일 주스라도 시럽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리고당 뭐 무슨 시럽 이런 거 싹 끊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만증을 뚱뚱한 것이다. 우리 여기도 비만 있어 봤다죠. 네. 뚱뚱한 것이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맞나요? 뚱뚱한 것이다? 맞나요? 왜냐하면 뚱뚱하지 않은 비만 환자도 있어요. 체지방.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뚱뚱한 것은 비만 증세의 일부분이다. 네. 그냥 비만증이 뚱뚱하다 비만이 아니고 일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간 문제, 신장의 문제, 또 대사작용의 문제, 그리고 두뇌의 문제, 위장의 문제, 소화기관의 문제. 그러니까 단지 뚱뚱한 것을 비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배 좀 나오고 이렇게 뚱뚱해도 그냥 뭐 이거 나 건강하다만 생각하죠. 근데 비만은 단지 뚱뚱한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뚱뚱한 것이 하나의 일부죠. 더 문제는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흡수되지 않은 지방들이 완전히 독소로 바뀌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간에서는 그 남은 독소들을 지방으로 다시 바꿔서 세포에 축적하는 과정이 살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우리 그 한국 사회의 문화를 보면 거의 저녁에 많이 먹는 문화가 있죠. 그리고 거의 맛있는 거 보세요. 다 튀김 음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들, 햄버거 많이 드셨죠. 피자 이런 것들, 치킨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우리가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자꾸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이전과 70년대 이후에 상당하게 바뀐 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섭취예요. 기름 섭취. 옛날에는 몇 방울씩 먹었던 기름이 지금은 완전히 퐁당해가지고 먹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종에 받친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기름을 다 먹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에 걸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짧게는 2, 30분, 길게는 4, 5시간 이래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영양으로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적게 되면 에너지로 사용하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칼로리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2000칼로리를 섭취했는데 1500만 나오고 나머지 500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들이 우리 피부나 이 흉부나 이런 데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또 추가되냐면 폐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살이 찌거나 하는 분들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거의 좋은 분 거의 없습니다. 숨이 가쁘거나 숨이 호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거 중요한데 뭐가 활성화시킬까요? 어떤 게? 미토콘드리아를 뭐가 활성화시킬까요? 운동, 네, 영양,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뛰어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토콘드리아가 많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태워지는데, 이 지방세포에는 베타 초인종과 알파 초인종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 호르몬이 베타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이 지방세포는 세포 안에 지방세포를 내보내는 신호로서 그것을 확 태워버립니다. 반대로 알파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태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호르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셔야 돼요. 현미나 비타민이 굉장히 많은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을 잘 먹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만에 걸리지 않는다. 비만이란 질병을 갖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 자연식을 하다 보면 거의 뭐 한 2달, 3달이면 살이 아주 많이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0kg, 20kg.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게 되면 한 절반까지도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절반까지도. 거의 110kg, 120kg 나가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5kg 나가는, 110kg 가까이 나가는 분도 거의 50kg대까지 빠지고, 완전히 반쪽이죠. 진짜 반이죠. 네, 그 정도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근데 본인이 노력한 만큼 빠지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저녁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보통 한 번에 왕창 먹게 되면 그것이 다 살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우리가 보통 막 저녁에 많이 먹으면 부찬 얼굴이 그게 그대로 살이 가는 경우가 있죠. 붓고 그게 살이 가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폭식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막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 이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이 찌면 증상이 생겨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찾아갔는데, 살이 안 찌고 계속 마르고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흔히 걸린 게 암입니다. 암. 물론 비만도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보여줘요. 근데 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비만이 되는 습관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비만이 되면 아무래도 주의를 하는데 살이 쪄지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도 안 되고 그냥 몸매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빠지거나 하는 분들은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 습관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뭐 암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비만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건강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암 환자들은 빨리 암에 낫고 싶어하고, 당뇨 환자 혈당을 매일 체크를 하면서 왜 내 혈당이 안 떨어지나 고민을 하게 되고, 혈압,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죠. 살을 빼는 인내와 똑같이 질병 회복되는 인내도 똑같고, 혈당이 회복되는 인내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내려가는 인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매일 밤낮 아침 점심 저녁 체크하는 분들이 혈당이 나은 경우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에 혈압을 수없이 되는 사람이 혈압약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거 힘들어요. 네. 그만큼 인내하지 못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거기에 초집중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이 바뀔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바꿔서 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건강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